이번 시간에는 갑오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일주는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경마장의 천리마라든가 단거리 선수 또는 그 시작은 굉장히 원대하지만 결과는 흐지부지하게 되는 일종의 용두사미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이렇게 이제 갑오일주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거리 선수도 이제 그런 면이 좀 있고, 또 시작은 원대한 결과는 흐지부지도 역시 용도삼이의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긴 시간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일 이런 것에는 굉장히 이제 취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마장의 천리마도 천리마는 천리마이지만 경마장 내에서 천리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거리 선수하고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이나 또는 장거리 뭐 또는 긴 시간이 요구되는 어떤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서툴다. 그렇지만 짧은 순간에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일들에는 아주 유능해질 수 있다 하는 이제 이런 특징들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갑오일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일주는 먼저 그 물상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순서, 일주 분석의 첫 번째 순서인 물상론. 물상론으로 이제 갑오일주를 본다면 첫 번째 이제 간목은 큰 양목이죠. 양목이고, 큰 나무예요. 물상적으로. 그 다음에 오화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청룡대마다, 이 우리 고서에서도 청룡대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청룡대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이제 뭐 실제로 푸른 말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색깔로 말하면 푸른 말인데 그렇게는 이제 되지 않지만 보통 갑목이 큰 나무이기 때문에 큰 나무 아래에 메어져 있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보통 역참의 말이다. 역참에 있는 말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는 게 더 현실하고 잘 맞습니다. 그 갑오일주가 이제 역참의 말의 물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전달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이동하는 것과 이제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죠. 오화 자체는 도화이고 이거는 이제 역마랑은 큰 관계가 없지만 오화라는 자체 오화나 묘목은 오화라든가 묘목 이 두 개는 일반적으로 왕지에 속하는 그냥 도화에 해가지고 역마랑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오화나 묘목은 역마와 굉장히 깊은 그런 현상들을 보입니다. 이제 오화도 말이고 묘목도 토끼거든요. 물상적으로 동물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속도를 요하는 둘 다 속도와 이동에 관련되는 그런 물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화와 묘목을 일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체로 운동이나 스포츠나 이동과 관련되는 많은 그런 거 관련되는 곳에서 종사하거나 또 그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오일주도 역시 역참의 말이고 동시에 이제 그런 특성으로 해서 이동성이라든가 통신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말을 저기 전해주거나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구설수에도 잘 연루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말을 전달하는 일들 때문에 그런 성향들을 보인다. 물상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역참의 말이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통신이나 교통, 이동 이런 것과 관련도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일주 분석의 두 번째 순서로서, 일간과 일지의 관계로서 이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일간을 보면은, 일간은 간목으로서 양간이에요. 양간이기 때문에, 양간인 간목은, 기본적인 속성이 직선 운동을 해요. 꾸불꾸불하게 가지 안에 쭉 뻗어나가는 그런 기운이 있고,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격이나 이런 게 이제 그 직선적이기도 하지만 리더십이 있죠. 간목은, 그런 특성들을 드러내고, 다만, 간목은 살아있는 그 큰 나무예요. 큰 나무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 환경이나 이런 데 이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참을성이라든가 인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긴 시간을 뭐 어려운 환경에서 견뎌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은 갑목은 포기해 버려요.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약에 만난다면 갑목은 이게 살아있는 오행 목화토금수 중에 유일하게 생명체가 목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갑목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목이 살아가기 위해서 물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뭐 돌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찰흙 속에서 찰흙 같은 흙에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수가 되고 이래야 나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갑목은 오행 중에서 오행의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을 제외한 화토 금수가 다 필요한 그런 성분을 이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까다롭고 핑계도 많고 그래요. 사실은 그게 이제 갑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목은 목의 특성, 목이라는 거는 어질인자예요. 목은 어질인자. 어질다는 어질인자, 어질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질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정도 많고 다정다감하고 순둥이에요. 보통 그 갑목일간들은 뭐 말은 되게 용감하게 앞장서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직선적이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그 순둥이고 어질다 사람이 부드럽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인심도 좋고 그런 어떤 인간의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인간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다. 뭐 갑목일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갑목은 겁도 많고 이거는 이제 큰 나무기 때문에 누가 베어버리면 바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풀이나 을목이나 이런 거는 겁이 없죠. 뭐 잔디나 담쟁이 등 그걸 베어도 금방 또 살아나고 또 누가 와서 밟을수록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지만은 갑목은 누가 와서 큰 가로수나 이런 걸 베어버리면 톱으로 베어버리거나 도끼로 나무를 베면은 죽어버리고 다시는 이제 살아나기 어렵죠.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용감한 척하고 앞장서고 이런 거를 갑목은 천간의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한편으로 속으로는 되게 겁이 많고 또 이제 가다가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은 을목하고 차이가 이런 게 같은 목인데도 을목은 기어이 그 대기하고 기다리고 또 다른 길을 뚫고 이래가지고 기어이 그 난관을 돌파하는 어떤 잡초 같은 그런 근성을 보이지만 갑목은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는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좀 머뭇거리다가 아유,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갑목일간들은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제 삶을 마감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기 쉽다는 거죠. 갑목일간이, 그런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일간은 이제 그렇고, 갑목일간은 그렇고, 그 이제 오화는 이제 음화예요. 음화니까. 그 갑목은 양목인데, 오화의 관계, 간과 지의 관계를 보면 이 양목인 갑목은 기본적으로 식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화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식이라든가 재라든가 관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양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지의 상관 그 오화를 보면은 갑목은 목을 봤을 때 목생화하니까 일종의 목화통명을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기량이나 재주를 밖으로 내뿜을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화의 존재를 굉장히 반깁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이런 관계로 인해서 갑오일주 남자라면은 일단 그 처와 그 부인과 관계가 굉장히 좋고 그 부인을 그러니까 외조를 잘하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잘 도와주고 이해하고 보살피는 그런 성향을 보여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 관계는 이제 목생활을 해서 이거는 좋지만은 이 관계는 이제 일지십신으로 상관이기 때문에 그 남편과의 관계가 돈독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갑목과 오화의 관계는 좋기 때문에 상관성은 엄청 잘 드러난다. 상관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뭐 융통성도 좋고 머리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고 그렇지만 부부 관계에서 말을 하자면은 여자가 갑오일주라면은 그 부부 관계는 중년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기 쉽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목이 오화를 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관성이 잘 발현돼 가지고 뭐 돈을 번다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잘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이 일지십신의 관계를 이제 보고 일지십신을 보고 이 사람의 특성이나 성격이나 직업이나 뭐 다른 뭐 배우자나 또는 부귀의 정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일지십신은 오화예요. 갑오일주는 오화니까 상관입니다. 상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목이 오화 상관을 받기 때문에 상관성이 잘 발현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순발력도 많고 까칠하고 독설가죠, 사람이. 독설가라서 이제 좌충우돌하고 이제 사주의 구조가 이게 좀 나쁠 때는 특히 그게 심하고요. 만약에 뭐 상관패인데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일간이 약한데 상관성이 이렇게 발현된다 그러면은 엄청 불평불만도 많고 또 뭐 까칠하고 좌충우돌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어쨌든 상관성이 잘 발현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이디어도 많고 순발력도 좋고 또 모방성 뭐 때때로는 되게 뻔뻔한 것도 있어요. 용감하기도 하고 승부를 걸고 승부욕이라든가 배짱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일단 상관성으로 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상관성이 간목이 오화를 봐서 상관성이 잘 발현된다는 거는 활동성이 굉장히 좋다. 이 사람은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사람이다. 상관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상관이라는 게 활동이거든요. 그런 왕성한 활동력을 보인다. 그러면 상관이 굉장히 힘을 받아가지고 삐틀 낸다는 말은 그 결과는 결국 뭐 상관이 하는 일은 재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성에 굉장한 집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오일주 남자는 기본적으로 바람둥이입니다. 바람둥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재성에 집착하니까 왕성한 활동을 해서 재를 추구하니까 물론 이 사람은 자기 처에게도 굉장히 잘하고 처와도 굉장히 유정합니다. 그러나 재를 또 기본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여자와 이제 하기도 쉽고 그 관계를 맺기 쉽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 순서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또 다른 이제 재에 집착하는 거는 이 기토 속에 있는 이제 그 정제를 암압하는 것 때문에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제를 암압하고 또 재에 집착하고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갑오일주는 그 사주의 다른 곳에서 천간에 이제 재가 있거나 일간이 힘이 있거나 일간이 굉장히 신강한 사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정제를 추구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부자 이런 거는 조금 어렵죠. 큰 부자는 어렵지만 알뜰한 부자 그러니까 중간치 가는 부자는 될 수 있다. 중간치의 부자 이런 거는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사주의 이제 천간의 재성이 뭐 힘을 받지 못하거나 일간이 약하거나 하게 되면은 미친 듯이 굉장히 왕성하게 재적인 활동,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아이디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항상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갑오일주가 돈을 벌고 이제 성공을 하려면은 반드시 일간이 강해야 되고요. 천간에 재성이 뚜렷하게 손상됨이 없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식신생재나 상관생재의 구조를 이루었을 때 가능한 거고 만약에 갑오일주 자체는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뭐 식신생애 상관생재를 한다 그래도 큰 돈을 벌지 못하며 대부분 장기전에 굉장히 취약하고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냥 처음에 순간적인 순발력은 굉장히 좋고 폭발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요. 짧은 기간에는. 그런데 금방 이게 사그라들어 버리는 이제 그런 성향을 보이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상관성이 드러나니까 그 표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가가 되기도 하고, 뭐 예술과도 인연이 있고, 이제 이런 성향들을 보이는데, 어찌됐든 내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발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밀이 없는 사람이고, 말이 항상 화근이에요, 화근. 그러니까, 가벼운 입, 가벼운 입으로 인해서 항상 구설수를 달고 다니기 쉽고 또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베푸는 정신도 좋고 남들한테 이제 뭔가 나눠 주려고 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려다보는 어떤 안하무인의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건방지게 보여요. 그래서 많이 베풀어도 굉장히 생색을 또 잘 내기 때문에 많이 베풀고도 누구한테 베풀어 주고도 좋은 얘기를 못 들고 그냥 원망을 듣기가 쉬운 그런
그런 일주죠. 그러니까 인덕이 없는 사주다. 뭐 이렇게 일주만으로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상관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추진력도 일단 좋고 일단 시작하고 추진하고 하는 건데 장기전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순발 좋고 이제 독설감 그냥 까칠하게 독설을 이제 날리죠. 그 다음에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걸리면은 주변에서 누가 내 비위에 거슬리면은 뭐 아래 위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다 들이받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굉장히 좀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 천간에 임계수가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상관 폐인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또 거꾸로 굉장히 점잖해지고 머리도 좋고 학식도 있고 아주 그러니까 덕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태법으로서 한번 따져보면은 갑오일주는 오화에서 사지에 놓입니다. 포태로 따지면은 갑목은 해, 묘, 미 이렇게 해서 삼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지, 왕지, 묘지가 해묘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해묘미 순행하는 양간이기 때문에 갑목이 양간이므로 해묘미로 순행을 해요. 순행하는 중에 오화의 위치를 찾아보면은 오화는 여기 사오미해서 미토 바로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지에 있어요. 사지에 있기 때문에 일간의 힘이 완전히 없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갑오일주는 굉장히 순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말은 까칠하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마음은 되게 순하고 여린 사람. 그러니까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고 잘 삐지는 사람이에요. 까칠해서 잘 삐지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갑목은 양목인데 화를 보니까 목화상관이거든요. 목화상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심적으로 잘 상처를 잘 받고 잘 삐져요. 겉으로는 안 그렇지 하고 이제 대범하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심은 굉장히 여리고 약해서 특히 사지했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항상 순리를 따르려고 하기도 하고 까칠하긴 해도 또 굉장히 사색하는 그래서 종교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인연을 많이 맺습니다. 다만 이제 갑목 일가는 여기 이제 여기 지장간에 기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걸로 인해서 이 사주는 또 다른 색깔을 보이게 되는데 다음에 지장간을 따질 때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돼 신살을 봐야 돼요. 신살. 갑오일주는 어떤 신살이냐? 그러면 첫 번째 이 갑오일주는 이렇게 갑오가 다 세로 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현침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일지상관도 까칠한데다가 현침살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까칠해요. 까칠한데 또 거기다가 이게 일지상관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굉장히 까칠하고 승부욕에 불타고 독설가고 뭐 다혈질이고 그런 성향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살적으로 이제 성격을 따져보면 또 그런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갑오일주는 이 자체로 이제 홍염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은근한 미모가 있어서 항상 그 주변에 이게 이제 갑오일주가 여자라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근히 이제 대시를 많이 받아요.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목을 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허영이나 사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젖어들기가 쉽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홍염이면서 이게 오화가 도화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게 강해서 갑오일주는 이렇게 여러 이성과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그래요. 여러 이성과 어떤 관계를 맺거나 이성 관계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 일주다. 요 자체로 일주 자체로만 보면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오일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직업적인 특성,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면 아까 오화는 스포츠와 관련된 이동이나 이런 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 스포츠에 관련된 일을 하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상관성이 워낙 잘 발현되기 때문에 예체능, 그러니까 예능, 그런 것 또는 이제 이게 순발력이 좋아서 이제 코미디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개그맨 이런 거를, 그런 걸 할 수 있는 직업이고 그 외에 이제 상관이 강렬하게 보니까 직장 생활보다는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또는 직장에 있더라도 전문 자격이나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삐틀 발할 수가 있죠. 그 외에 오화가 전달하는 그 이동과 통신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통신이나 미디어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
종사하면은 IT, 뭐 컴퓨터,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면은 나름 자기 적성에도 맞고 일을 잘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장간과 일간의 관계로서 갑오일주의 특성을 또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지장간에는 이렇게 기와 정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기정. 기정이 있는데, 이 간목은 그 양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토는 재성에 해당돼요. 정제. 그 다음에 정화는 상관이니까 이 내부에서 상관생지하기 때문에 갑오일주는 큰 돈은 못 벌지라도 기본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돈은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뭐 재벌이 된다든가 큰 부자가 된다든가 하는 이제 빌딩을 가지고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중산층으로서 유지하는데 흠이 없을 만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양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식재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드러나요. 그래서 식재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 사업을 보통 하려고 합니다. 그런 성향들이 드러나요. 다만 여기 기토가 있는데 기토랑 간목이 이렇게 갑기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항상 그 주머니에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남자라면은 이제 따로 그 자기 처 외에 숨겨놓은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격으로는 정제 기토를 암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제성이 강하게 나와서 굉장히 알뜰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고 소심하고 또 계획적이고 뭐를 일을 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라면은 일단 이제 알뜰한 사람이죠. 이제 정제를 감압하고 있기 때문에 소심하고 그런 거는 똑같고요. 남자랑. 다만 정제를 암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서 이제 굉장히 알뜰하고 소심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현모가 되기는 좀 양처가 되기는 어렵죠. 오화 때문에. 그러나 현모는 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일단 일지 오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배우자 덕이 많이 있을 수도 없고, 배우자를 계속해서 밀쳐내기 때문에 배우자가 항상 집 밖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집안에 배우자가 견디기 어렵거든요. 이 갑오일주는 일지 오화 상관성이 워낙 강렬하게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까칠해서 남자들이 집에 붙어 있고 또 이 여자를 계속해서 쳐다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갑오일주 여자가 갑오일주라면은 배우자 관계가 일단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공방살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독수공방하기 쉬워요. 여자 같으면. 근데 남자라면은 반대예요. 굉장히 좋죠. 여자 그 처의 비위도 잘 맞춰주고 그다음에 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외조도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제 물론 약간의 이제 바람둥이 기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관계없이 그 처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갑오일주에 대해서 그 뭐 상관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갑오일주는 보면은 고서에서도 필경 귀신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반드시 귀한 신분이다 이런 거죠. 갑오일주는 청룡대마라는 자체도 귀한 신분이거든요. 청룡대마. 그러니까 반드시 귀한 신분이다 그랬고, 뭐 종래는 풍요하다 이런 말도 했어요. 종래 끝내는 마침내는 풍요해진다. 어찌됐든 우여곡절이 있지만 풍요해진다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이렇게 고서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식주 부분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자 갑오일주라면 약간의 그 배우자 관계에서는 좀 무정한 관계가 돼서 좀 고독해질 수 있는 그런 면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가서 이제 또 이 그 갑오일주를 한번 살펴본다면, 갑오일주가 경마장에 천리마는 천리마인데 경마장에 천리마요. 그러니까 단거리 선수란 거죠. 결국은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단거리 선수가 경마장에 천리마고, 그 다음에 시작은 원대하지만 결과는 흐지부지하다. 이 말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오화가 여기는 이 오화가 상관인데 상관성이 워낙 강하게 나와서 상관은 장기전에는 약해요. 장기전 뭐 마라톤 이런 거는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로 벼락치기 해가지고 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융통성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일들 단기간에
단기간에 어떤 폭발적으로 힘을 써서 하는 뭐 그런 것들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씨름 선수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마라톤 선수는 못 한다는 거죠. 씨름 선수나 이런 경우는 순간적으로 힘을 폭발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라톤이나 이런 거 안 되고 100m 달리기 선수는 할 수 있는데 뭐 장거리 뭐 근대 5종 경기 하다 이런 걸 해라 그러면은 그런 데는 취약하다는 거예요. 꼭 그런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잘 못하는 게 그게 갑오일주인데 갑오일주는 약간의 단점이 있지만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그런 일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갑오일주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